여러분들 교재 제일 앞으로 제일 첫 번째 지문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9월 고3 거래요. 뭐 말이 고3이지 되게 쉬워서 실제로 고3 아이들은 요 지문에서는 뭐 정답률이 상당히 다 좋았던 지문인데 너희들은 여기 기말로 들어갔네. 밑에 껍데기를 보면 마크가 있죠. 마크 CCM 이게 뭐야?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래. 네이버에 찾아서 넣었어. 혹시 알아? 시험 문제 나올지? 이게 무슨 약자야? 컨슈머 센터드 마나가먼트. 어? 없지. 밑에는 다 읽을 줄 알아. 밑에. 야, 이 영어가 얼마나 지랄 같은지 알아? 잘 봐. 읽어봐. 주. 그지? 읽어봐. at the Jew. Jew. 근데 잘 봐. 얘 뭐로 읽었어? 얘 지읒으로 읽고, 그지? 그지? 근데 선생님 이름을 적어볼까? 중이라 그래 이거를? 이거 뭐로 읽어? 지랄이라니까? 대신 반대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줘? 민호야 읽어봐. 이게 읽혀! 알파벳과 종업을 해도 읽힐 수 있는 단어야. 영어 따위는 필요 없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나가면 막 영어 쓸 것 같지? 안 쓴다. 야 손짓 발짓 what the fuck 이러면. 선생님 이번에 이제 수능 끝나고 일본 여행 가는데 우리 가온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일본어 못하는데 우리 어떡해? 괜찮다. 우리에겐 뭐가 있다? 파파고가 있다. 영어는 딱 얼만큼 잘하면 돼? 수능 볼 만큼만 잘하면 된다.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칠판의 판서량이 상당히 적을 거야. 중심 키워드를 잘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똑같이 따라 하셔서 직접 자기가 그 핵심 정보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구조화시키세요. 그대로 적어드리니까 받아쓰기만 돼버리더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지를 감시하는 곳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여러분들 경쟁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경쟁사회다, 치열한 경쟁이다, 입시 경쟁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상황에서 그 경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쟁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시장이 되는 거야? 독과점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막말로 이 동네에 국어학원이 나밖에 없어. 뭐 수업 준비 얼마나 하겠어? 어차피 선택지가 나밖에 없으면. 분명히 뭐 자료를 위해서라도 다녀야 되는데 혼자 하긴 불안하니까 뭐라도 조금 도움받으려고 다녀야 되는데 국어학원의 선택지가 나밖에 없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대충 합니다. 어차피 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퇴원생이 많아져요. 근데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딴 놈이 또 들어오니까. 최악의 학원이 되는 거거든. 선생님이 악착같이 무엇이라도 좀 해보고 칼라 프린트 해보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쳐 먹이면서 학생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근데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이스크림 때문에 학원을 다니시겠지만 아이스크림이라는 어떤 보조 장치를 배제한다면 결국은 학원이 평가받는 건 뭐야? 수업이에요. 의외로 성적 가지고는 평가를 많이 안 받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좀 잘한다라는 평이 있으면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그 학원 다닌다고 1, 2등급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성적보다는 이제 수업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학원이 평가를 받아. 그럼 내가 수업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건 알바노지. 수업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야 학생 수가 어떻게 되니까? 늘어나니까. 학생 수 곱하기 일정 금액이 무엇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수업을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데 열심히 안 해도 애들이 들어온다. 경쟁이 없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지문 이상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과열되면 문제가 있겠죠. 특히 가격 경쟁이 너무 과열돼 버리면은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경쟁은 발전을 만들거든.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 처음에 2019년에 요 학원을 차렸을 때 그 당시에는 학원 규모가 뭐 진짜 요게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강의실 해봐요. 저쪽 거 2개, 로비도 요거 반도 안 됐어. 한 3분의 1? 아주 작은 규모였는데 그 당시에 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돈도 없었어. 진짜로 돈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집사람이랑 학원을 차릴 때 내가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유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책상은 큰 거 쓰고 그때도 요 의자 아니고 이제 그땐 다른 의자였는데 조명 예쁘게 하고 아이스크림 주고 음료수 줄 거다. 뭐 일종의 뭐 좋게 말하면 투자다 뭐다인데 시설을 하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의자를 바꿔준 거야. 지금 의자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 학원들이 옛날에는 그냥 칸막이만 있고 칠판만 있으면 학원이었는데 조금씩은 시설을 좋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학원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는 학원일까 봐. 어떤 학원은 나랑 똑같은 의자를 써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좋은 거예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이건 소비자 주권은 왜 확립되는 거야?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화면이 움직이지 잠깐만.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가 속된 말로 뭐 받으면 안 돼. 눈탱이 받으면 안 되잖아. 그지?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은 1번과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뭐 기능이라고 해도 되고요. 목적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죠?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당연한 말이지 이거는. 그죠? 이를 위해 자 색깔을 좀 바꿔드릴게.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표시광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 색깔을 바꿔드려야 되는데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고요. 표시광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됐지? 그러면은 공정거래법은 그 내용이 뭐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뭐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색깔을 일부러 맞춰드리는 거야.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광고를 뭐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은 파랑색과 주황색을 규제하는 이유가 뭐야? 1번과 2번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통해서 규제 목적이 다시 1번과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됐지? 판서를 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핵심 단어들을 너희들이 좀 잘 정리하세요. 그러면은 1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 걸을 만한 타선이 없이 전체적으로 핵심 단어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상태야. 문장은 짧지만 정보 밀도가 높은 문단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문단을 학생들이 소홀히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1문단을 소홀히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출제자들이 알아. 그래서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1번 문단에서 일치성을 건드릴 거야. 근데 강사들이 뭐 강사들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모든 강사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문을 읽으면 티가 나요. 문장은 매우 짧음에도 정보 밀도가 높다. 그러면 이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느낌이 와. 요거 일치성 나오겠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 지문은 크게 두 가지의 골격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무엇이 있다? 공정. 거래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법이 있다? 표시. 광고법이 있다. 자, 공정거래법은 무엇을 막는다? 사업자야. 이거 주체 조심해. 소비자가 아니야. 사업자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그 다음에 표시광고법은 무엇을? 부당한 광고를 뭐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어떤 효과가 있더라? 시장, 경쟁을 뭐 하더라? 촉진시키더라. 두 번째, 어떤 효과가 있더라? 소비자 주권을 확립할 수 있더라. 이거 굳이 지문에는 없지만 하나만 보여드릴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면 돼, 안 돼? 편법을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얘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올바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눈탱이 맞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부당한 광고하면 소비자가 뭐해? 눈탱이 맞아버리지. 호구당하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부당 광고 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의 카테고리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비문학 지문은 나와.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지문을 읽는다? 어려운 문제지. 하지만 선생님 칠판을 예쁘게 안 적고 좀 급하게 까닥까닥 적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를 시켜보세요. 그래야지 자기 공부가 되겠더라고. 이거 중간고사 때는 내가 다 해주니까 계속 받아 적고 있고 숙제 내주니까 베껴 써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민준아 대충 써오잖아 이놈아. 민준이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 때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다라고 좀 후회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 잡아드리면 요렇게 자기가 디자인을 만들어 봐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내가 이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요점 정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키도 짧고 생각도 짧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문단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법부터 설명을 하겠죠. 공정거래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법전을 열어보면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거 뭐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뭐 한다? 금지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이거 개념을 잡아주는 거죠.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뭐 해버리는 거야? 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격대로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붙이는 거야. 조금만 뭐 필기를 도와드리면 서빈 빵집이 있어.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수원에는 서빈 빵집이 있는 거지. 서빈아, 빵 중에서 어떤 빵이 제일 맛있어? 모카빵.
모카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 그래가지고 얘를 뭐 할 거야? 1차 판매를 할 거야. 누구한테? 졸부 서연스 브레드. 브레드는 영어 스펠링을 몰라. 라는 빵집에 1차 판매를 해. 그러면은 재판매를 하는 거야. 약간 뭐 도매상 느낌인 거지 뭐. 그치? 뭐 얘가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있고 2차를 넘어가도 돼요. 2차. 이 차 판매는 오랜만에 등장하는 큐스 카페. 재판매 1, 재판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죠. 예전에 선생님이 젊었을 때 대치동에서 이제 단과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우연한 기회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대치동 단과 수강료를 이제 동료 이제 같이 근무하는 학원이 되게 컸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한 35만 원에 강의를 한다. 대치동에서. 근데 내가 뭐 어떤 우연한 기회로 이제 강의 하나를 개설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그때 돈으로 35만 원이었으니까 되게 비싼 건데 일주일에 4시간 한 번에 4시간 연강 수업을 했거든요. 35만 원인데 이제 당연히 교재비는 뭐고요? 별돈데 그 교재비를 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이제 교재비 안 받기.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교재비 무료라 그래서 35만 원도 비싼 것 같아서 이게 법적 수강료 뭐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받아요. 아무튼 뭐 복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32만 원인가? 이 정확한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했어 내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나 나는 내 강의가 다른 동료 강사 이제 같은 국어 강사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밀린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수강생이 안 늘어. 왜 안 늘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나를 좀 많이 도와주신 어떤 나이 많으신 선배 강사가 정우야 술을 한잔 마시는데 정우야 수강료 올려. 너 그 수강료 때문에 인원수 안 늘잖아 그런 거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아니 교재도 무료로 두고 더 싸고 나는 수업을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싸면은 일단 깔고 들어간다고. 명품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외모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시계를 찾나 어떤 명품 옷을 입었나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올리잖아. 약간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수강료를 내가 에라 씨발 그럼 나 40만 원 할 거야. 2달 만에 수강 마감했어요. 더 비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빈이가 가오가 짜쳐. 이거 쉬우 내가 국가문화유산인데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값이 한 500원 들어. 한 개당. 그런데 우리 서빈이가 얼마에 팔아? 5,000원에 팔아. 그런데 저 악덕 기업주 같은 지지배가 야 이거 니네 팔 때 이게 뭐가 돼? 재판매지. 가격을 뭐 해달라? 유지를 강제하거나 또는 뭐 하는 거야? 구속 조건을 계약해버리는 거야. 짜치게 니네 뭐 할인 있단 거 하면은 야 가오가 그거 알아? 우리나라 차 중에서 BMW와 벤츠의 차이 중에 하나예요. BMW는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차값이 뭐 몇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하면 3,400, 4,500씩 할인 프로모션을 해줘요. 벤츠는 해 안 해?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BMW는 자기 할인해가지고 싸구려 차. 호구들입니다. 호구들, 병신들이에요. 그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벤츠값이 다른 나라 벤츠값보다 비싸요. 병신들입니다. 등신들이야 등신들. 호구당하면서 그게 무슨 프라이드라고. 내 얘기야. 호구당하면서 무슨. 잘 봐봐. 가격 유지를 강제하거나 가격 유지를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야. 이제 가오가 짜치면 안 된다 이거지. 명품주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 상대방 또는 그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를 뭐 해주는 거야? 금지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주는 거라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됐니? 됐죠? 불법이야.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 등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서빈이 저 악덕 기업주가 이 가격에다가 야 서연아 너 이거 팔 때 이거 얼마에 팔아? 라고 가격을 제시해주면 된다 안 된다 서빈아? 안 된다. 이 악덕 기업주야. 그 다음에 너 이거 야 그래도 네 마음대로 가격 조절하는데 최고가 이거 학생들이 여길 실수하더라고. 최대 5,000원 이상은 넘기지 마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또는 반대로 최소 얼마까지 내리는 거는 되는데 그 이하로 내리면 돼야 하는데 안 돼.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돼. 이거 기준 한 5,000원 잡고 이 기준을 기준으로 너가 알아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격을 제시해 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가격이야. 그러니까는 쉽게 아주 간단하게 공부하면 돼. 재판매할 때 가격에 대해서는 이런 받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해요. 다 합니다. 이렇게 말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자 여기서 별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포함된다. 플러스 무엇이더라도 권장 소비자 가격이더라도. 그죠? 근데 이 문장을 잘 읽어. 무엇이 있다면 강제성 있는 권장 소비자 가격. 반대로 강제성이 없는 권장 소비자 가격은 그건 좀 괜찮다. 그러니까 요거 조건 조심해. 있다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강제성이 없는 권장 소비자 가격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요거 강제성 있다 없다 선택지 조심해야 돼. 별표까지 박아놨어. 됐니?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안 되는 거야. 불법이야.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자, 서연이가 얼마에 팔지, 우리 끼우가 얼마에 팔지는 끼우? 목합방 얼마에 팔래? 그렇지. 괜찮지. 서빈이, 아니 저기 아까 악격 기업주가 얼마에 내놨어? 5,000원에 내놨으면 이렇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얘는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이 있기 때문에 5,000원이라면 이것을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들 거고 5,000원짜리 받아와가지고 5,000원에 팔면은 끼우는 씨발 뭐 먹고 사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프랜차이즈를 하시면 안 돼요.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을 위한 노예계약이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창업이고 나보고 이렇게 똥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직장 들어가세요. 그냥. 사회 경제 구조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을 때까지는 뻘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럼 큐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큐는 6,000원에 파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는 거야. 열심히 하면 뭐하니? 이거 6,000원 벌어가지고 뭐 해야 돼 이거. 500원, 600원, 700원은. 본사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또 제출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악덕 기업주 서빈이 친구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우진이가 있는 거야. 근데 우진이가 이제 뭐 하는 애야? 인테리어 사업하는 애야.
그러니까는 우진이가 이제 서빈이한테 찾아가서 어우 야 니네 그 가맹점 인테리어 좀 바꿔줘 해. 서빈이가 응, 알았어 해가지고 야 니네 우리 가맹점들 인테리어 싹 바꿔 안 바꾸면 계약 취소. 이게 계약서에 써 있어요 이게 다. 본사의 명을 따른다. 전하. 니네 이거 안 바꾸면 다 조진다 이래. 그 울며겨자먹기로 바꿔야 되는데 계약서에도 써 있어요. 본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업체와 협업한다 이러고. 그 우진이는 아 댓글 이러고 바가지 존나 씌웁니다. 나쁜 지집에. 이래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관여 안 하는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딱 2개 있어요. 2개 더 많은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2개 있어. 그냥 간판 주고 재료 같은 거 이렇게 좀 돈 주고 니네가 사가라. 이거는 뭐 사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인테리어를 하든 말든 간판을 달든 말든 그냥 니네 알아서 다 먹고 살아라 라고 해주는 데가 있어. 그게 한솥도시락이랑 이삭토스트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업이죠 사실은. 자 보세요. 이거 가격을 딱딱 묶어버리면은 무엇의 자유가 제한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당연히 요거도 여기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영업 자유가 제한되고 아까 경쟁 제한이 이제 나왔죠. 이게 전부 다 무엇으로 또 파생되는 거야? 번호를 붙여볼까? 요거 2개 아니 그냥 요만큼이 무엇의 폐해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폐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직접 요점 정리를 하면서 타이틀을 붙여보셔야 돼. 그래야지 선지가 보여요.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이 왜 저하되는지는 좀 설명하기가 복잡해. 그런가 보다 합시다 저거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저기 서빈이 형사처벌은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만 배불리는 거야. 나쁜 짓이야. 이렇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야 너 그러면 죽어 아주 떼끼 그러지 마 정도까지는 한다. 또는 벌금이나 과징금 요거 이제 아까 있는 말로 하면 이제 법적 불이익. 그지? 됐죠? 다만 별표 들어가야겠죠? 예외.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다. 고시하다가 뭐야? 공개적으로 오픈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떠있다. 팝업창으로 짠짠짠 이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다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서빈 작가가 있는 거야. 이게 목가빵 만들다 이제 사업 조져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글로 쓴 거야. 빵이요 이러고 내 인생은 빵이로다. 서빈 작가 책이 있어. 책 이름 뭘로 할까? 빵. 목합빵에 건 내 인생. 책을 쓴 거야. 근데 이 책이 어디에 고시돼? 이게 신고하는 거야. 신고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거 좀 이렇게 나 재판매 좀 이렇게 할 거니까 신고해 주세요 이래. 그 이유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도서법 때문에 뭐 저작권이나 복잡한 법이 엉켜 있어서 얘를 이제 그냥 공정위원회라고만 쓸게요. 고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뭐 품목 검색을 하면은 모든 품목에는 넘버가 있거든요. 그 품목 번호가 있어요 다. 그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처럼. 그래서 상품 목록에 이렇게 카테고리 선택해서 여러분들 민증번호와 상품 목록이 다 있어. 그 뒤에 바코드 번호 뭐 이런 거. 타타타닥 치면은 딱 창에 떠요. 서빈 작가스 빵은 예외임 이러고 떠요. 그러니까 고시가 된 거잖아. 그지? 이렇게 고시가 된 것은
얘는 자 재판매 누구한테 할까? 뭐 졸부한테 하든 큐한테 하든 그지? 뭐 호구 우진이 아까 인테리어 사업하느라고 바쁘지. 아무튼 다 파는 거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금지된 거야?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가능. 다시 말하면은 요 말을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면 우리 서빈이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최고 가격 정할 수 있고 최저 가격도 정할 수 있고 권장 소비자 가격도 지 마음대로 강제성이 나버리고 할 수 있고 그죠? 아예 못 박아서 얼마에 팔아라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더 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그런데 그 누가 입증해야 된다? 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서빈이 아까 뭐 팔았어? 빵 팔았어. 빵. 서빈이가 무슨 빵 팔았니? 모카빵을 팔았어. 그래서 재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진짜로 이 빵이 우리나라 국가문화유산이야. 수업 막 한다. 근데 국가문화유산이니까 좀 너무 싸게 팔거나 좀 가오가 짜치잖아. 국가문화유산인데 뭐 1+1 행사하면 좀 그렇잖아. 그리고 또 너무 비싸게 팔아도 저 대한민국 씨발 바가지의 나라 이상하잖아. 그럼 캄보디아 꼴 난다고. 그러니까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재판매할 때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 이런 거는 그치?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재판매를 허용해 줌으로써 이 가격을 허용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게 좀 더 클 때 그때는 뭐 해준다? 허용해 준다. 대신에 서빈이가 뭘 증명해 줘야 돼? 이 빵은 재판매 가격 유지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라는 입증은 누가 해줘야 돼? 서빈이가 해줘야지. 이게 뭐 국가문화유산이라든가 또는 재판매 시 그 얻을 수 있는 뭐 후생 증대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누가? 서빈이가 증명해야 돼.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개같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이 사람이 딱 관여하면 바로 됩니다. 국회의원? 걔네들은 전화 한 통으로 다 해요. 내 돈 주고 세금 내서 월급 받는 새끼들이. 씨발. 나도 국회의원 할 거야. 야, 국회의원 다음 선거 언제야? 국회의원 임기 5년이거든? 우리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기다려. 여기 한 19명 있어. 우리 가족까지 해서 내 25표 안 나오면 죽어 아주. 과제물이 3배로 늘어날 거야. 아, 그 전에 여길 나가는구나. 아, 까비. 아!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 나 시장은 좀 애매한데. 아, 이번에 수원시장 후보로 나가시는 분이 몇 년 전에 학부모님이셔. 아, 진짜로. 그 이제 그 경선 나가셔서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되시면 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아, 요즘에서 그 제자한테 전화 자주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딱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하려고. 이게 그 국가에서 정하는 법이 있는 반면에 그 지방에서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수원시 조례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그 사교육 금지법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놀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1문단을 우리가 잡았죠. 1문단에서 우리가 2가지를 잡았었잖아. 첫 번째 뭘 잡았어? 공정거래법 잡았고 두 번째가
표시광고법. 이제 부당한 광고 금지하는 두 번째 챕터가 나온 거고, 이 지문도 1문단을 딱 잡아주시고 1문단에서 공정거래법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표시광고법 빠져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점 정리하실 때 문단별로 하지 마세요. 지문 전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더 나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전체의 흐름이 보여.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체크할 필요도 없고요.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자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별표 쳐드릴 거야.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렇게 별표 치면 되겠죠? 광고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아주 뭐 무한한 자유를 주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정우 학원 광고하는데 뭐 홀딱 벗고 춤추면 되겠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 유튜브로 이야기하면 노딱 붙는 것까지는 안 되잖아. 그지? 표현의 자유와 무엇의 자유? 영업의 자유로 뭐 한다? 보호받는다. 그러니까는 특히 그 태국 광고 보면 되게 재밌잖아. 그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아.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이정우 국어학원 이게 사교육이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교육 금지법이 빨리 국회에 안건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정우 국어학원이 있어요. 우리 학원은 이제 안 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일반 학원들 광고 많이 하잖아요. 되게 대형 학원일수록 많이 하죠. 서울대, 의대, 박, 이거 실명 전체 풀네임 못 쓰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보통 박땡빈 이렇게 돼 있어요. 연세대, 의대, 뭉땡현, 고려대, 의대, 최땡진. 그러면서 옆에 이제 막 뭐 무슨 뭐 건국대, 서강대, 한양대, 족같은 국민대 막 나온다고. 난 국민대 마음껏 욕해도 돼? 자격이 있어, 그런 자격이. 내 모교 내가 욕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뭐 국어, 수강생 중 유튜브 그 인스타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수강생 중 뭐 90%가 뭐 1, 2등급입니다. 이게 다 진짜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정말로 씨 이런 학원 있으면은 이런 존만한 시골 동네에 있겠니? 강남 한복판에 있겠니? 시대인재도 이만큼 못해. 특히 뭐 이런 거. 이거는 너무 과하니까 보통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해. 뭐 수강생 몇 %가 1등급, 2등급. 개소리 하지 마. 진짜 이게 사실이면 내 전 재산 줄게. 증명해봐. 아무도 못해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 수능 끝나잖아. 소민아 시험 잘 봤어? 아 예. 그래 뚝. 아, 얘 평소에 공부 좀 잘했으니까 2등급. 그러니까 나중에 OMR 카드 정말 해보면은 조사가 누가 알아 조사 잘했는지 못했는지. 작년도에 선생님 그 작년도 고3 애들 중에 서울대는 한 명도 못 갔는데 연대랑 고대랑 합쳐서 작년도에 고3이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연대랑 고대랑 해가지고 6명 들어갔어. 뻥이야, 이 등신들아.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식이라니까? 평소에 관계만 좀 있으면, 우와. 뻥이라고, 뻥! 개뻥이라고! 이것도 씨, 박서빈, 박수빈, 문서연, 문세현, 최우진, 최유진. 누가 알아, 이씨! 표현의 자유도 있고 영업의 자유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 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서울대도 N서울, 이게 남서울대야. 성대, 우와, 근데 여기 조그맣게 결. 이런 식이라니까.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 저 내신이니까 요 단어 2개만 체크할 건데요. 거짓 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가
구체 설명선지는 주의하셔야 돼. 학교 스타일, 화원고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기만 광고 이러고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은 거짓 과장 광고고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과 다른 게 거짓이고 부풀리는 게 과장이겠죠. 그 다음에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게 뭐예요? 기만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리했을 때 이걸 같이 적으세요. 알겠니?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부풀리는 기만 광고에서 구체 설명 선지를 주의하셔야 돼. 이를 반한 사업자는 뭐 똑같죠? 시정명령이나 뭐 해줘야 돼? 과징금인데 요거는 잘 봐. 요거는 아까 그 위에 있는 문단 그 재판매 블라블라블라 까먹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처벌과 공통이죠. 그치? 그런데 형사처벌은 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재가 유행과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럼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출제자가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겠어?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벌이 뭐야? 형법을 기준으로 벌 받는 것을 형사처벌이라 그래. 형법은 누가 관여하는 법이 돼? 국가가 관여하는 법이 돼.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민법이나 사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관계된 것을 형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형법은 뭐야? 형벌이야. 감옥 간다고.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저걸 위법하게 저질렀더라도 구속은 돼 안 돼? 구속은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광고를 어겼을 때는 얘는 구속이 될 수도 있어. 알겠지? 다 구속돼 버려라. 난 빼고 뭐. 그래서 요 단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다음. 추천 보증과 좀 이제 뭐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 구조가 그 당시에도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 싶었는데 9월 달에도 1문단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은 다 언급이 끝난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온다. 아주 생뚱맞진 않은데 좀 느낌이 좀 다를 거야.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자. 화면이 그 움직이지? 인터넷 광고를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니까 뭐 릴스라든가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조제라든가 특히 여성들 다이어트 여름에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누가 나와?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뭐 머리 보세요, 막 머리털이 났어요, 막 이러고 어떤 여자가 모자이크 처리 제가요 몸무게가 85kg 했는데요. 좀 이따 갑자기 애프터 하면서 좋은 거 나신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막 추천하든가 막 그죠? 또 이제 뭐 유튜버들이 앞 광고 뒷 광고 하면서 그 이제 옛날에 뭐 뒷광고 논란도 많았는데 아무튼 추천 보증이나 뭐 한 거야? 이용 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죠. 됐지? 인터넷 광고 요즘 인터넷 광고를 훨씬 많이 하죠. 특히 유튜버들이 제일 목매다는 게 저겁니다. 광고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백날 뭐 슈퍼챗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리액션 오지게 받죠. 광고 하나 찍으면 몇 천만 원인데 뭐 연예인들은 뭐 몇 억씩 받고요. 진짜로 뭐 유재석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무시한 돈을 벌걸. 근데 이제 유튜버들은 막 아주 대형 유튜버 있죠. 막 구독자 막 무슨 100만 명씩 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 협찬 하나 받고 뭐 광고 하나 찍어주는데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뭐 밥 한 끼 살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받아요. 나도 아까 게토레이 뭔가 올려놔야 되는데 이러고 게토레이 광고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인터넷 광고 많이 하죠. 근데 걔네들이 정말 이제 그런 생각 해봤어. 진짜 이 새끼가 썼나?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발달해서 그 크록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요, 그냥 아무 캐릭터 인물 설정해주면 정말 AI로 똑같은 인물 설정해서 얘가 무슨 이렇게 나와요. 땡땡 뭐 의원 문서빈 의학 박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릴스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실제로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대머리 아저씨가 머리털이 났어요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인공 AI로 만든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애매하죠.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뭐 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부당한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진 거고요. 인터넷 광고는 이런 걸로 이용하는 거라는 점 기억을 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광고 심사 지침을 심사를 해야 되잖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 등에 따르면 추천 보증은 어떤 사람이 이제 저기 박서빈이 나와가지고 모카빵을 막 이제 먹어보니까 개좋은 맛이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찌양이 나와가지고 막 모카빵 2,000개 먹으면서 어머 2,000개를 먹어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저기 누구야 박서빈이 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모카빵을 가지고 존나 맛있어 이래봤자 소용이 누구 나와야 돼? 찌양 나와야 돼. 찌양. 내가 먹방을 어지간히 나한테 안 보는데 내가 유일하게 본 거는 아니고 알고 있는 먹방 유튜버가 그 찌양이거든. 걔는 먹으면서 바로 싸나? 아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잖아. 여러분들 다 누구나 경험한 게 뭐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잖아. 왜? 그 물질이 들어간 거고 질량이라는 게 축적된 거니까. 걔는 그게 안 돼?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냐? 똥도 이만큼 싸나?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내 유일하게 보는 먹방이 2개야. 잘 안 보는데 찌양 가끔 보고 사람이 되게 인품이 좋아 보여서 두 번째는 이제 TV 쇼 프로 중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돼지 아저씨들 나오는 거. 그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어. 자 봅시다. 제3자의 독자자. 여기서부터 해야겠네. 편집이 조금 불편하네요.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거. 우리 어떻게 공부하자? 서빈이의 모카빵의 추천 보증은 서빈이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줘야 된다? 찌양이 해줘야 된다. 요런 느낌. 물론 돈 받고 하는 거겠지. 근데 인식은 그렇게 되잖아. 제3자 입장에서. 그죠? 물론 돈 받고 하겠죠. 돈 안 받고 하겠냐.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하죠. 찌양이 나와가지고 서빈이 모카빵 광고하는데 먹은 다음에 와 씨발 존나 맛없어요. 그러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 경험적 사실 찌양이 광고할 거면 뭐 해야 돼? 먹어봐야죠. 그러니까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해야죠. 찌양이 안 먹어보고 말하면 허위 광고가 되는 겁니다. 안 써보고 써봤다 그러면 허위 광고예요. 추천 보증 그러면 이거 선택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추천 보증을 할 때는 반드시 경험적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 실제 사용해봐. 이게 당연한 말 아니야?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실제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죠? 당연히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치? 뒤에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 되게 단순해. 찌양이 서빈이의 모카빵 광고할 거면 뭐 해봐야 된다? 직접 먹어봐야 된다. 드라이기를 광고할 거면 지가 직접 드라이기를 써봐야 된다. 그래서 유튜버들 보면은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제가 써봤는데. 그리고 이제 기간도 좀 나오죠. 뭐 한 달 동안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걔들이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법률에 의해서 뭐 PD나 이제 대형 유튜버들은 PD나 매니저들이 다 법률 소원 고려해서 광고 멘트를 써주는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경쟁사들이 엄청 꼼꼼하게 봅니다. 멘트 하나만 빠져도 법률적 제한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 법률 자문가들이 다 그거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써보고 이건 다 넘어갈 거고요. 전문적, 여기서 포인트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할 때는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은요.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서빈이가 만든 모카빵이 맛있어요라고 광고를 할 거면 그냥 찌양이 나오던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시식하면서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서빈이가 이제 뭘 팔아? 약을 팔 거야. 마약 말고 어떤 약 팔까? 탈모는 의학적으로 그 치료가 불가능한 건데 아 진짜로 의학적으로 탈모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였으면 벌써 약이 나왔겠죠. 그래서 머리 숱이 좀 적으신 분들은 탈모약을 먹기는 먹되 안 나와요. 그분들은 뭐해? 머리를 심잖아. 그냥 심는 거예요. 전부 다 연예인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연고제가 나온다든가 탈모약이 나온다든가 그걸 광고할 때는 그거는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해야겠죠.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 머머리 붙잡고 야 발라봐 좋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누가 나와줘야 돼? 전문적 지식에 부합한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는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할 때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체크를 좀 이렇게 나눠드리면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광고를 할 때는 사용해보고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게끔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할 때는 그 지식에 부합해야 된다고. 뭐 굳이 나누면 노란색, 주황색으로 나눌 수는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키워드가 어렵진 않을 거야. 추천 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 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요거 때문에 예전에 그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뭐 뒷광고,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광고를 해버린 놈들. 그래놓고선 받을 거는 다 챙겨받고 안 받은 척하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앞 광고를 할 거야. 대놓고 앞에 쫙 깔아놓을 거야. 개토레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게시물에 명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자막으로 써주던 언급을 해야 돼. 저거 찌양이 이거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모카빵 찍으면서. 저 한 2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지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제 딱 하나의 단어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협찬 받았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자막에다가 뭐 서빈스 모카빵 협찬 뭐 이거 적어요. 그거 잘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게. 됐죠? 그 다음에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자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한 거야? 인터넷 광고 이야기한 거고 이번에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용 후기 광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는 요 지문을 잘 보세요. 윗문단을 보세요.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를 말하는 인터넷 광고니까 봐봐. 1문단을 잡아주고 두 개로 갈라졌지. 뭐랑 뭐로 갈라졌어? 공정거래법이랑 표시광고법으로 갈라졌죠. 지문을 이렇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무슨 광고를 놓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인터넷 광고를 딱 놓고 그지? 이렇게 갈라져서 어떤 식의 인터넷 광고가 나온 거야? 추천 보증의 인터넷 광고 할 때는 얼레리 꼴레리라고 설명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이번에? 이용 후기를 이용하는 인터넷 광고에서 또 설명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점 정리할 때 요 모양대로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1문단 틀 잡아주고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으로 나누어서 하위정보, 하위정보 서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를 딱 기준으로 잡아주고 하위 두 개로 나누어서 추천 보증에 의한 광고 여기 이제 두 가지죠. 뭐 경험이냐 뭐 그래. 그 다음에 이용 후기에 대한 거 이제 지금 읽을 거야.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야지 지문 전체가 보여. 여러분들 문단별로 하지 마세요. 그냥 문단별로 하니까
지식이 조각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암기로 가버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문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그냥 문단 표시하지 마. 그냥 1문단 2문단 하지 마. 그냥 해. 그냥 내용이 끊기면 끊기는 대로 그냥 해. 자, 그래서 추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이제. 이용후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니까 모양 어떻게 잡는지 잘 보시고, 위의 도 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이용후기 광고랑 여기서 말하는 위의 도 심사지침이 뭘 말하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거야. 요거 추천 보증 인터넷 광고 요거 두 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용후기 광고도 이것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야. 이용후기 광고. 그러니까는 얘네 두 가지는 전부 다 이 영향을 받는 거야. 이해됐죠? 자,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활용해. 자, 이용후기 광고는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용후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뷰 이벤트가 저거 활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 뭐 영수증 리뷰 이벤트 하면 뭐 콜라 하나 무료 서비스.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난 무조건 하거든요. 공짜라서.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맛이.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저기 어디 음식점 말할 순 없고 어디를 갔어. 새로 생긴데 가까운 데인데. 아씨 맛이 너무 없어. 씨 진짜. 원래 남자의 소울푸드 국밥은 맛없기 어려운데 야 그 어려운 걸 해내더라고. 맛이 없어. 아이씨. 근데 거기에서 그 영수증 리뷰 이벤트 하면은 콜라 서비스를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콜라 그냥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냥 국밥은 먹는 등 만능하고 리뷰 이벤트 하면서 뭐 맛있어요 별 5개 해주고 나왔지.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야. 1. 콜라를 먹기 위해서. 2. 혼자 당할 순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은 약간 뭐 이제 그 쿠팡이나 물건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이용후기를 막 지그재그로 붙여서 별 5개 넣고 참 좋아요, 맛있어요, 나만 당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야. 당연한 말이겠죠.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당연한 말이고요. 그죠? 반면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선생님도 이거 하고 있잖아. 나는 이제 대신에 난 둘 다 안 하는 편인데 유튜브 밑에 내 영상의 특징이 하나 있지. 댓글을 달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유리한 걸로만 뭐 선생님 짱이에요 뭐 이런 것만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수업을 하면 칠판이 잘 보여요. 가려지지가 않네요. 크크크.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한 거야?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자 네모.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부당한 광고가 안 돼도 돼. 잘 봐. 앞문장은 의미가 없어요.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에 적극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막말로 이제 뭐 우리 학원에 어떤 선생님 영상에 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요 이런 거 있으면 뭐 캡처 떠가지고 광고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선생님 칠판이 잘 보여요. 크크크크 막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럼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는데 봐봐.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잘 봐야 돼. 이것은 무엇은 이걸 말하는 거야. 아유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 문장 조심해야 돼. 빨간색으로 하잖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돼요. 원래. 왜? 이게 부당한 그 비공개하거나 삭제 나쁜 거를 전부 다 비공개하거나 삭제해버리면 뭐만 남는 거야? 좋은 것만 남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거 무슨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거 별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뭐 1점짜리 2점짜리가 불만이 가득한 게 있겠죠. 그걸 다 지워버린다고 쳐봐. 그러면 뭐만 남아? 좋은 댓글만 남으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돼. 맛 좆도 없는데 맛있어요 이거 몇 개 가지고 그냥 시켰다가 아이고 씨발 나만 당할 수 없다. 나도 맛있어요 이 지랄 된다고. 그거 똑같은 논리가 뭐야? 여러분들 유신고 알죠?
유신고 교복이 그 진짜 지랄 같거든요. 그 무슨 인민군 그거 왜 안 바뀌게? 그 우리나라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족 같은 교복 그렇게 검색하잖아. 딱 두 개, 수원은 두 개나 올라가요. 1번 수원여고 그 조선시대 무수리 같은, 2번 유신고 빨치산. 그게 벌써 수십 년째 그 교복을 입고 있다고. 그게 왜 안 바뀔까? 졸업생 새끼들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게 그 교복 교체 희망자가 70%인가가 뭐 60%인가 넘어야 학교에서는 교복 업체를 재선정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디자인도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바꾸는 거거든. 근데 졸업할 때마다 그걸 매년 하는데 만족도가 96%가 넘게 나와. 그러니까는 학교 입장에서도 바꾸고 싶어도 이제 그냥 하나의 명물이 된 거야. 그냥 수원의 명물 유신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삭제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요 문장이 되게 조심해요. 합리적인 약간 뭐 인신모독이라든가 사실과 왜곡된, 예전에 그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어떤 치킨집이 있는데 어떤 진상이 별점 한 점 주고 막 욕을 한 거야. 이게 쓰레기 음식이라고. 밑에 사장님의 답변이 고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김치찌개를 안 팔아요. 김치찌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쓴 거야. 치킨집에다가. 잘못 쓴 거지. 잘못 쓴 건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삭제가 돼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에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 문장을 잘 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야. 그러니까 고소하겠죠. 이때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이용 후기가 객관적 내용이고 자신의 사용 경험이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거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게 무슨 정보가 돼? 조건 정보가 돼. 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나올 수가 있어. 잘 들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밑에 있는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다 틀리는 거야. 잘 봐. 객관적 내용이고 자신의 경험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안 돼? 그럼 시험 문제는 반대로 나온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지금 칠판에 적은 요 1, 2, 3, 4가 지켜져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죠. 이 조건 정보가 위배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들 지문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 나온 거야. 그럼 반대로 읽어야 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지 말아야 되고 사용도 안 해봤어야 되고 그다지 도움도 안 되는 정보여야 해. 알겠니? 이게 제발 부탁인데 이런 식의 선지 정보 판단을 조심해서 실제로 고3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 너무 단편적으로 봐.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2학년 때 비문학의 베이스를 잡자. 그래야 3학년 때 편하다. 됐죠? 그래서 요즘은 마치고 학교에서도 이거 진도 나갔지. 문제 특별히 안 풀리거나 어려운 건 좀 없을 거야. 어차피 뭐 문제는 학교에서도 풀었을 거고 나중에 우리가 또 풀 거기 때문에 일단 지문 정리 중심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